네, 10월 14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영의 법대로 2부입니다. 자, 1부에서는 정말 고온, 충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많이 쏟아냈습니다. 자, 2부에서는 그러면 이재명은 그 총선 체제로 갈 것인가, 그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인가 그 부분인데, 일단 이 선거법이 아마 이재명에게는 가장 큰 이 정치적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1심에서 많이 아시다시피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모든 게 날아갑니다. 모든 게 날아가서 최고의 그 전략은 1심이 총선 후로 나오도록 미루는 것인데, 어젠가요? 그 이재명이 행방불명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는, 선거법 재판 법원에는 격조 금요일 열리는데, 그 전에 9월 달에 열릴 거를 뭐 단식한다고 해서 밀어놨잖아요. 밀어놔서 어제 다시 열렸는데, 거기에 나 국정감사에 있어서 못 가. 이렇게 해놓고는 국정감사에서는 나 몸 아파서 못 가. 이렇게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재판을 미루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반 잡범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요. 네. 우리 이제 그 형사소송법하고요. 네. 그다음에 선거법으로 나눠봐야 돼요. 이재명 재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일반 재판하고, 네. 그다음에 선거법하고요. 네. 일반 재판에 이제 그 불출석하면요. 네. 피고인이 거의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형소법에 방법이 없다. 검사가 두 번 출석하면요. 네. 검사가 이제 두 번 통지받고 안 나오면요. 그냥 검사 없이 재판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석 권리가 있어요. 출석할 권리. 이게 우리 출석 안 법입니다. 할 권리입니까, 그러면? 출석할 권리. 그러니까 내 없이는 재판 못 한다는 거죠. 그게 나는 출석권이 있으니 일반 재판에서는 이게 피고인 없이 원칙은 재판 못 한다. 물론 이제 아주 소액 사건 있잖아. 500만 원 이하짜리 최고형이 500만 원. 이런 이제 소액 사건은 피고인 없이 되는데 나머지 사건은 이제 그 피고인 없이는 재판을 못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피고인이 계속 안 놓잖아. 안 놓으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계속 안 놓으면 도주우려가 있죠. 도주우려가 있잖아. 그다음에 범죄는 소명된다 봐야지 기소됐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구속을 해버려. 판사가 직권으로. 원래 이제 모든 판사는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영장 실질은 그걸 따온 거죠. 인용한 거야. 원래 이제 모든 피고인의 구속은 판사 권한인데 특히 피의자 단계에서는 영장 실질이잖아. 그런 게 그냥 준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칙은 계속이 불응한다. 구속을 해버린다. 이럴 때는 이제 범죄가 소명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한다. 이 조항이 원래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사람이 안 놓으면 도주 우려가 있죠. 그러면 이제 구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구속한 놈이 안 놓잖아. 그러면 이게 재판 그 출석 없이 할 수 있다. 조문이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선거법은 지금 어제는 선거법이었죠. 선거법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일반 대장동 재판에 안 놓으면 구속을 하고, 근데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이게 어렵잖아.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사건, 방법이 없지. 뭐 대장동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백현동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일반 재판은 구속 외에는 이게 무조건 재판 못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선거법은 6개월 내에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6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노는데 어느 세월에 구속해가지고 다시 강제로 끌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안 되죠. 그래서 선거법은 270조 2에 특칙이 있어. 선거법의 특칙이 있어. 그게 바로 이제 그 두 번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빨리 끝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도 안 논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없이 재판하면 돼. 강규태가. 이재명 없이. 근데 그러면 이게 강규태가 이제 한 번 불응으로 어제 처리했잖아. 강규태 판사가. 한 번 불응으로. 근데 다음에 안 놓으면 이제 두 번 불응이니까 이재명이가 다음에는 놓을 것 같아. 왜? 이재명 없이 재판하니까. 그럼 그냥 종결해도 되거든. 불리하니까. 그렇죠. 불리하니까 이제 나오겠네. 다음에 놓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강규태 판사를 비판하느냐? 계속 이 재판을 지금 미루는 걸 용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네. 지금 이제 한 번은 뭐 안 놓다 치고 그야 강규태 잘못이 아니지. 불응 처리했잖아. 근데 앞에 단식 때 두 번 연기해 줬거든. 두 번 연기해줬죠. 그러니까 그때 불응 처리해야지. 그렇지. 지금 한 2달 만에 열렸잖아요, 지금. 그때 두 번 단식 쇼하고 뭐 하고 할 때 그건 네 사정이지. 그때 불응 처리했어야지. 그럼 바로 없이 재판할 수 있잖아.
그거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변경해 준 거. 예. 이게 첫째 강규태 판사 잘못이야. 예.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누누이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지연되잖아. 예. 그러면 이게 비상사태로 일주일에 3번이든 즉 3번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이든 박근혜 때 네번 했지. 박근혜 그렇죠. 전 대통령 일주일에 4번 했죠.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이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안 오는데 또 2주 뒤로 잡아. 다음에 또 오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2주마다 잡아. 또 2주 뒤를 해놨어요. 검찰은 저거 매주라도 하자는 이야기고. 매주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해야 된다. 일주일에 2번 하자는 이야기. 원래는 예. 진짜 비상일 때는 3번도 해요. 이거 이미 기한이 넘겼잖아요. 제 아는 분은요. 6개월 보석해가지고 나오려고 정인을 100명 불렀거든. 그러니까 이 재판을 판사가 5일을 해. 5일 하면서 밤늦게까지 하고 정인들 보고 100명을 5일을 처리하고 6개월 내에 그냥 징역 12년 때려버렸어. 금토 빼고 다 했네 그러면. 검열도 했지. 주 그러니까 5일 했다니까 5일. 토1 빼고 다 했네. 와 100명을 밤까지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해가 그냥 왜 도망가니까 6개월 내에 보석해주면 도망가기 뻔하거든. 내라도 도망갈 정도 12년형이야. 만약에 살인범이다. 살인범이다. 6개월 다 돼간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 밤새 또 재판 매일 한다니까? 살인범이라고 생각해봐.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인데 다른 걸로 영장을 이화영이처럼 또 칠 게 없다. 네. 한 번에 살인 기소됐잖아. 근데 6개월 다 돼가면 풀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재판을 5번도 한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도 정말 그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이거 100만 이상 놓으면은 뭐 모든 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 민주당도 거의 재정 파탄이 돼요. 434억 물어내려면은. 그런 상황인데 이 재판을 지금 질질 끌고 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요. 이야기 들은 건데 물론 이제 강규태 판사나 이게 또 다른 것도 막 재판이 딜레이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정치 사건 그러니까는 중요한 만약에 이재명에 대해서 빨리 실형을 선고를 하면은 개딸들한테 시달리잖아요. 그럼요. 시달리니까는 그거에 이제 들어와서 선거를 다음 재판부에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제대로 하면 2월 달에 법관 인사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2월까지 질질 끌다가 법관 인사돼서 자기가 다른 데 가면은 그 다음에 오는 판사한테 넘겨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새로 넘겨받은 판사는 이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되면은 이게 총선 이후로 또 갈 수가 있어요. 이게요. 판사들 사이에 제일 싸우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이겁니다. 그럴 것 같아. 후임 판사가 왔잖아. 예. 캐비넷을 열어봤더니 진짜 복잡한 사건 있잖아. 판결문 쓰기가 막 백적 어려운 거 있잖아. 예. 3년 됐는데 캐비넷에 들어있어. 예. 야 이거 지가 안 하고 내한테 넘기고 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판사들끼리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이거야. 그렇겠네. 예. 야 인마 이거는 네가 처리하고 왔어야지. 이 복잡한 거 있잖아. 다 심내나고도 판결문이 복잡한 게 있거든. 이런 걸 후임한테 살짝 캐비넷 열어놓고 가. 그러면 저끼리 막 하면 막 싸워. 이런 게 많아. 근데 이번 건은 복잡한 건 아니지. 다만 그렇죠. 이제 이래도 요거도 묻고 저래도 요거도 묻고 욕을 얻어먹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우파 쪽보다 좌파 쪽이 더 극렬하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창훈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판사가 여론이 개딸들이 겁이 나가지고 후임한테 떠는 게 이런 생각이 있지. 그렇죠. 왜 판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 내가 100만 이상 때렸다가 430상 토해내고 이재명 떼지 날라가면 판사가 얼마나 압박 느끼겠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다고 80만 원 때릴 기회도 없고. 그렇죠. 지 판사도 그러니까 에이 넘기자. 이런 게 이제 김밀이나 옛날에 김명수가 잘 써먹는 거잖아요. 사건에. 그러면 이게 경고하는데 강규태 판사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가면 6개월 내에 하라고 돼 있는데 1년 6개월도 지나도 못했다. 그러면 이게 당신은 판사도 아니고 저는 이제 정말 사법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거예요. 그렇죠. 6개월 내에 끝내라는 걸 1년 6개월도 안 끝내고 후임한테 떠넘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빨리 끝내야지. 이게 정말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총선 때 이재명의 이런 엄청난 혐의들이 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판결을 안 해주고 법원에서 가려주지를 않고 그냥 선거를 치르게 하면은 국민들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또 다뤄볼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선 공작,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것은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그것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파생이 되면서 가짜 최재경이 등장을 하는 최재경 검사장 그때 당시 2012년 무렵에 대검 중수 부장이었고
그 밑에 있던 중수부 이과장 윤석열 검사가 이 조영 불러서 커피 타주고 사건을 무마시켰다. 그런데 그것을 그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에 의해서 JTBC가 처음에 보도를 하니까 대선 직전에 대선 2주 전에 보도를 하니까 한 며칠 있다가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이 왜 조영에게 커피 타줬느냐 그리고 사건을 무마시켰느냐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난 모르는 사람이다 했어요. 조영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니까는 이 좌파에서 이거 공작하는 쪽에서는 윤석열이 조영을 아는 사이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온 게 이 허재현이라는 이 사람과 그 김병욱 그 이재명의 7인의 김병욱의 보좌관 최모 그다음에 민주당 관계자 김모 이렇게 모여서 작당을 해서 이 최모라는 보좌관이 최재경 검사장인 척 흉내를 내 가지고 윤석열 내 밑에는 윤석열이 조영을 안다고 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렸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김병욱이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김병욱이도 그거는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7인의 멤버죠. 예. 분당 어리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실무자부터 보면요. 아, 예. 세 군데를 압수했죠. 세 군데 했습니다. 예. 세 군데. 최모 보좌관. 결국은 이제 김병욱의 그 보좌관인데 예. 김병욱이 이제 그 화천 대유 비리 TF 있잖아. 예. 거기 팀장이고 상황실장 있잖아. 예. 이 보좌관이죠. 최모 보좌관이고 최현 이름 다 까져 있습니다. 아, 예. 최현 예. 저는 보좌관. 말해도 이야기 안 그러니까 했는데. 예. 지금 이게 다 언론이나 까져 있기 때문에 예. 최현 보좌관 예. 이자가 이제 그 최재경이 뭐 흉내를 자기가 이제 통화를 했죠. 예. 누구하고 이철수하고 이철수는 부산저축은행의 조영의 사촌형. 부산저축은행의 이제 박연호 회장의 친처남. 그렇죠. 예. 저축은행의 친처남이 이철수고 예. 거기 사촌 동생 사촌 처남이 조우영이죠. 예. 지금 이제 조우영이는 돈이 엄청나게 갚습니다. 왜 천화동인 6호가 자기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박연호 회장이 차명 재산을 관리한 거죠. 예. 근데 이철수는 돈이 없어. 예. 건달이야. 건달이 뭐 조우영이한테 월급 받고 오히려 더 가깝기는 가깝잖아. 친처남이. 그렇죠. 근데 거의 뭐 한량이죠. 조영이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철수 이놈도 이제 공범이라 봐야 돼요. 예. 다 짜고 쳤기 때문에. 그럼 이철수하고 최현희가 통한 걸 마치 이게 최재경이하고 이철수가 통한 걸로 예.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조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 그때 최재경 이자가 윤석열 중수과장이 직속 상관 예. 중수부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오히려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조영이 잘 아는 것처럼 꾸밀려면 예. 최재경이 입을 빌리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경이가 이제 50억 클럽이 있잖아. 그러니까 최재경을 팔아가지고 마치 그때 윤석열이가 뭐냐면 야 조영이는 부산저축은행의 김양 부회장이거든. 예. 김양. 그놈의 그자의 신분은꾸이다. 이런 이야기를 최재경이가 윤석열한테 들은 것처럼. 네, 들은 것처럼 했죠. 들은 것처럼 예. 서로 맞장구 치고 이렇게 녹취를 꾸민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영을 알고 있다. 그 알고 있는 걸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 뭐 이런 예. 식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저는 최재경이는 공범이 아닐까. 이게 제가 항상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랐다고 자기가 그런 보도가 난 줄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보도를 아는데 예. 자기 당사자가 몰라? 그때 최재경이까지 인정했나? 저도 그때 의심을 가졌어요. 그때 이 허재연의 예. 리포트 할 때 리포 액트 예. 이게 작은 인터넷 신문이지만 좌파들이 많이 퍼뜨려서 그때 저도 야 최재경이가 이걸 인정했나? 저놈에게 50억 받아먹더니 이상하다. 제가 그 생각했거든. 아, 그래요? 근데 최재경이한테 동의 안 받고 예. 이런 걸 조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허재현은 자기가 최재경한테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확인 전화를 했었는데 통화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만약에 최재경이한테 사전에 동의 안 받고 기사 보도하면 최재경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난리 나죠. 난리 나잖아. 아, 그때 난리가 나셔야죠. 그러니까 알게 되면 근데 최재경이가 알게 된다고 생각 안 할까요? 왜냐하면 리포액트가 크고 이 정도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최재경이 이름이 최재경이가 직접 그 기사는 안 읽더라도 최재경이 지인들이 당신 이런 적 있냐? 그렇지.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 대선 무렵인데 대선 바로 지금 열흘 얼마큼 이게 중요한데 저는 최재경이한테 공모 안 하고 이게 최재경 이름을 판다? 네. 제가 예를 들어 송국권이가 아닌데 딴 놈이 송모 씨가 통화하면서 송국권이가 이 말 하더라. 이게 송국권이 귀에 들어가면 난리 나잖아 고발하고. 그것도 대선 직전에
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대선 농단에 자기가 휘말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난리가 나죠. 이 리포 액트가요 의외로 많이 봅니다. 이 허재현 자이 허재현 기자가 한글레 신문 출신 아니에요. 근데 뽕쟁이 아니에요. 뽕하다가 근데 자기가 막 사설하고 인터넷 신문 있지만 인맥이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재경이한테 동의 안 받고 어떻게 이름을 팔고 그때 최재경이 왜 침묵했냐? 지금은 왜 침묵하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자 잠깐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그러면 허재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허접한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완전히 덮보잡이지만 그 좌파 진영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수박당도 체크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수박당도에서 그러니까는 비명계 수박당도 1, 뭐 5, 그 간별기 해서 난리친 게 이 허재경이에요. 허재현이죠. 허재현이 운영하는 그 매체입니다. 거기서 난리를 쳤고 그 매체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체포 동의안 가결 투표를 한 29명 명단까지 적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개딸들 사이에서는 이게 통로가 되는 그 매체예요. 그렇습니다. 그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럼 최재경이 그때 대선 직전에 이런 보도가 일어나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다. 지금 잡아떼는 게 수상하다는 거죠. 그럼 최재경도 그러니까 참여를 했을 가능성? 최재경이한테 공모 동의 안 받고 최재경이가 이런 전화 통화했다. 녹취록을 보도를 하면 최재경이가 바로 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때 고소하면 난리 나잖아 공작이. 근데 반응이 없었다 최재경. 그다음에 최재경이가 50억 클럽 핵심이거든요. 아 그렇네. 지금 50억 중에 5명은 다 받았죠. 보세요. 5명 박영수 구속됐죠. 권순일이 1,500씩 2천만 원씩 받았죠. 2억 4천이에요. 차량까지 받았죠. 권순일이.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 50억 받아가 돌려주는데 그렇죠. 이자 안 줬죠. 그다음에 김수남이는 태평양의 변호사잖아. 변호사비만 200억 가까이 들어왔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의혹이죠. 그러면 5명이 다 받았죠. 그렇네. 최재경만 넣죠. 전부 이게 소문에는 다 비트코인이나 이게 아니냐. 소문이 바다합니다. 이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최재경도 50억인데 막 김만배가 말한 6명 중에 5명이 다 드러났잖아. 최재경만 50억이지 안 나오잖아. 어떤 놈도 줬든지. 그게 죽기 때문에 저는 공모한 거 아니냐. 의심이 가잖아요. 지금도 왜 반박 안 하고 자기가 이름 도용되면 난리쳐야지. 그렇죠. 고소하고. 그걸 안 하네. 리액션을 안 하네. 그냥 언론 기자가 전화 오면은 나는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다. 축소하려고 하죠. 대선 전에 내 관련된 기사가 나온 걸 몰랐다. 그것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좀 수상하네. 이게. 아니, 그 기사 본 놈이 우리나라 몇백만 될 텐데, 좌파들이나 최재경이가 그걸 모르도 지인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도 아는데. 제가 차관과 그 최재경 전 검사장이 마지막 민정수석이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천추의 한이죠. 그게 천추의 한이에요. 그때 그러니까는 이 박영수 특검하고 이 특검 두 개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하고 그때 그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박영수가 올라왔는데 박영수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정말 막 어떻게 보면은 여론몰이 막 이런 것을 특검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박영수인데 그 박영수를 하자고 그러면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 사람이 최재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큰 게요. 자, 그럼 여기 예를 들어 이제 그 최연 보좌관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철수 씨가 통화했죠. 그걸 최재경으로 둔갑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퍼뜨리고 그때 옆에 공작 같이 한 놈이 김우철입니다. 김모라는 사람이 김우철이죠. 이자가 송영길의 보좌관입니다. 송영길 보좌관 출신이죠. 야, 이름 지금 다 이게 아세요. 국토교통 수석 전문위원이에요. 국토교통 수석 전문위원 엄청난 자리입니다. 이 캠프에서 그 송영길이 아마 파견을 시켰을 거예요. 캠프에서도 직책을 하나 맡았어요. 이 김우철이라는 사람이 캠프에서도 뭐 기본주택본부장인가 뭐 그 직책도 맡았어요. 그러니까 맡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 지금 확실한 범인이요. 제가 보기에 이제 최연, 이철수 범인이에요. 그다음에 조호영이도 저는 범인을 봐요. 이자도 이게 검찰에서는 바른 말 해놨고 언론에서는 침묵하면서 즐겼거든요. 맞아요. 조우영, 이철수, 최연, 그다음에 송영길 보좌관, 김우철. 그러면 그다음에 그
기자 네. 허재현 네. 5명이죠. 자 현재까지 여기에 최현희가 김병욱이한테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고 당연히 했죠. 김병욱이가 이철수하고 만나가지고 말한 게 또 놉니다. 나왔죠. 뭐 이재명에게 보고를 싹 다 보고를 해서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보고서 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로 둔갑시키는 과정을 다 이게 이재명한테 보고해서 구학과 싸우겠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몸통 바꿔치기 보고서를 올려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보고서를 올렸을 거고, 그럼 이재명이 그것을 오케이 했을 거고, 그러면 이재명이 몸통이죠. 그리고 이게 김우철이 송영길 보좌관이 또 이게 이걸 봉지욱이한테도 주잖아요. 그렇죠. 봉지욱이가 JTBC에 보도하고 뉴스타파 간 놈 아닙니까? 예, 봉지욱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로 하자. 이 거대한 하나의 음모가 있고 이 컨트롤 타워는 이재명하고 송영길이고 거기에 붙던 이제 치밀한 공작이 보좌진들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이번 최연하고 이철수 요 조작. 그다음에 봉지욱이 JTBC 조작. 그다음에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이 조작. 그다음에 마지막에 MBC가 내 꼭지. 자료도 없는데 내 꼭지부터 PD 조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조작 범죄다. 거기에 이재명 송영길이가 컨트롤 타워다. 이게 딱 답이 드러난 거예요. 이걸 지금 검찰이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은 어차피 그때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재명 이낙연 할 때 이재명 편에 완전히 섰어요. 그래서 2심, 송심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파적으로 해서 이재명을 대선 후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본인 밑에 있던 보좌관, 믿을 만한 보좌관이겠죠. 보좌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좌관. 송영길, 김우철. 김우철을 일단 파견을 시킨 거죠. 그렇죠. 이재명 캠프에 파견을 시켜서 캠프에서 직책을 맡도록 했고, 나중에 그 몸통 바꿔치기 TF예요. 조금 전에 김병욱이 팀장 맡은 게 몸통 바꿔치기 TF인데,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TF인데 거기서 김병욱이 이 단장을 하고 그 밑에 보좌관이 상황 실정을 하고 또 이 사람도 김우철도 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송영길도 이 안에 다 가담을 했다. 대선 공작에. 그럼요. 야, 이런 구도가 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김만배와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부터 쭉 이어진 거잖아요. 이어진데 그 안에, 그 사이에 또 이 가짜 인터뷰, 허재현의 가짜 인터뷰, 가짜 녹음, 이게 또 끼어들었으니까 이것은 아주 조직적으로 대선 마지막에 대선 D-1일에 또 이재명이 이거 가지고 또 문자 470만 통 퍼뜨렸잖아요. 475만 건. 예. 근데 이게 그때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토론할 때 그 표정이 제 눈에 선해요. 아니 이재명이가 왜 조호영한테 커피 타주고 무매나니까 아니 조호영이 이름도 못 들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표정. 이거 뭐야? 이게요. 만약에 진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한테 로비 당했거나 아니면 최재경의 부당한 지시를 보러 가자 했잖아. 최재경. 최재경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한 이런 검사다 아닌 검사다. 조호영이를 봐줬다. 맞아. 그 대목. 이래가지고 만약에 대선이 결과가 대장동 몸통이 바뀌어 졌으면 이 원통에서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전쟁 납니다 내란. 그렇죠. 맞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먹혔기 때문에, 왜 먹혔냐 하면은, 지금 조선일보에서 그걸 보도를 했는데, 이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를 시도하기 전에는 대장동 몸통,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보면은, 검색어가, 대장동 몸통을 검색을 한 연간 검색어가 1위가 이재명, 2위가 민주당 나왔는데, 얘들이 이런 장난을 치고 나서는 대장동 몸통 검색을 하면 1위가 윤석열이 나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먹혀들었던 제가 거죠. 근데 일반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는데 제가 근데 리포 액트 있잖아. 허재현, 한겨레 신문. 이자에게 이제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봤어요. 이자가 3월 4일 날 대선 며칠 전에 또 신문사라고 사설을 써놨더라고. 많이 퍼뜨렸을 거예요, 좌파들이. 뭐라 썼냐? 대장동의 이익은 윤석열 일가가 다 가져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뭘 가져갔냐? 좌파들이 그때 기억날 거예요. 왜 김만배가 윤석열의 아버지 집을 사주냐? 이거 가지고 계속 공개. 김만배 누나가. 아니 김만배가 그래. 윤석열 아버지 집을 그냥 집을 그러면 돌려줘. 집을 공짜로 돈 주냐고. 그렇죠. 집을 가져갔잖아. 집을 가져갔죠. 그거 깎아달랬잖아. 1억 깎아달라고.
근데 그 대장동 이익을 다 가져갈 때 윤석열 일가가 아니, 다른 데는 이놈이 기장 이래 써놨다는 게 사설해? 아니,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만배가 그렇게 가깝고 서결이 형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가장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아니, 건천을 50억 주고 다 50억씩 주는데 왜 그 윤석열 거기는 왜 50억 안 주고 그 집을 사줬을까? 집을 아니면은 집값에 해당하는 그 돈을 그냥 주지. 집이 지금 여기 더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 김만배 씨 재판하면서 많이 보자 처음 볼 때도 그러더라고. 제보고 서 변호사 진짜 이게 내가 윤석열하고 친한데 내가 다 까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내려와 이러더라고. 아니 뭐요 이랬더니 골프 칠 때도 내가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엄청 자랑해.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어요. 윤석열하고 김만배하고 무슨 일면식이냐고. 근데 자기가 입을 열면 윤석열이 바로 날라간대. 막 얼마든지 골프 치면서 통화하는 자율에 내가 속으로 근데 웃어서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김만배 씨가 윤석열하고 뭐 친분 자기는 뭐 좀 힘 센 놈처럼 보이기 위해서 했다지만 이게 심하잖아요. 심하죠. 정말 시대의 공작입니다. 그러니까는 김만배가 내 카드면은 윤석열은 죽어.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자기가 다 실토를 했어요. 예. 나 있어 보이려고 사실 그랬다. 근데 제한테까지 그걸 하더라니까. 참. 아니 우리 조정국 변호사 이렇게 가서 방송을 하시고 하니까 영향력이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해서 했지만은 그게 이제 쏘가 넘어갈 사람이 있고 안 넘어갈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월 하나 더. 예. 거기 이화영 추가 영장. 이하영. 여기 좀 의미가 있거든요. 예. 이하영. 그러니까 이하영이 구속 만료가 10월 13일 예. 어제였는데 검찰이 다시 구속을 연장하는 영장을 재청구를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판사가 저도 재판 받으니까 지금 이제 검찰의 목표는 두 개예요. 예. 하나는 이제 어떻게든 위정 교사를 병합 안 시켜 빨리 승부를 본다. 위정 교사를 병합 안 시켜서 네. 따로 떼서 이게 재판하면 몇 달이면 끝나잖아. 네. 이게 첫째 목표고. 두 번째 쌍방울은요. 재영장을 카드를 계속 아직 만지작만지합니다. 재영장. 재영장을. 그러니까 정기국회 끝나고. 예.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 네. 사람들이 백현동부터 이제 분리 기소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위정 교사부터 한다고 보통 예측했죠. 위정 교사하면 이재명이가 분명히 병합 신청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병합 때문에 큰일 나잖아. 네. 4, 5년 걸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검찰이 선수를 쳐서 백현동은 대장동 위례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예. 이거는 병합시켜 줄게. 인허가 장사. 우리 쌀람이 기소 안 한다. 인허가 장사니까. 네, 인허가 장사니까 이거는 너 병합해가 네 혜택을 줄게. 왜 다 세 개를 별도하면 쌀람이 잘라먹는다고 쪼개기라고 하잖아.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네. 같이 할게. 그러면 이 백현동은 이재명의 특혜를 준 거예요. 병합해서 재판하자. 검찰이 신청을 한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성격이 똑같으니. 근데 요거 끝나고 바로 이제 위정 교사를 딱 분리 기소하면 이재명 측에서 병합하기가 힘들 거야. 성격이 다르잖아. 완전히 성격 다른 거.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위정 교사는 단독 판사가 해. 근데 저거는 합의부가 해. 네. 부가 틀려. 그러니까 이제 위정 교사 병합 명분이 없다. 네, 병합 그러면 명분이 이게 없으니까. 3, 4개월이면 나오잖아. 네,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백현동을 먼저 병합시켜주고 이걸 이게 육참 골단. 야, 백현동 하나는 우리 살을 빼줄게. 육참 골단 뼈를 치하면 돼. 그러면 이게 위정교사로 집행유예장 놓으니까 날리고. 그다음에 쌍방울은 이제 수원으로 가져가요. 앞으로 이게 이재명 수사의 핵심 진원지는 수원입니다. 수원지검. 이제 서울은 거의 끝나. 수원에 쌍방울을 이렇게 보안 수사를 지금 하는데 이때 이화영 구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화영이가 처음에 구속되고 6개월. 그때는 카드 쓴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환관리법 6개월 연장됐죠. 이번에는 박용철이 박용철한테 증거인멸 해라. 쌍방울 부회장. 예. 컴퓨터 없애라. 이걸로 이번에 6개월 되가 1년 6개월 됐잖아. 그럼 여기 말 맞추기 어렵죠. 그렇네요.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증거인멸을 인정했잖아, 판사가. 이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왜 이화영이가 끊임없이 말을 바꾸면서 증거인멸한 걸 판사가 아주 나쁘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1년 6개월. 우리 역사상 두 번째야. 그러니까 구속영장 1심이 나오기 전에 두 번 연장된 두 번 연장된 게 박근혜 이후에 최초인데 이거는 신진우 판사가 아주 이화영이 너 증거인멸 많이 했지 이걸 인정한 결과다. 그 점에서 저는 이재명 영장 재청구에도 아주 중요한 이게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수원의 라인이 좋아. 신봉수 지검장. 그다음에 이번에 그 유명한 복싱 선수
중앙지검의 공정거래 그 부장하던 이정석 이분이 아. 차장으로 왔어. 2차장. 예, 맞아요. 이분이 TF 이제 법인카드 배소영 거 있잖아. TF 팀장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신봉수, 이정섭 라인은 최고 라인이야. 앞으로 여기에서 쌍방울의 추가 수사, 네. 그다음에 배소연의 법인카드 수사, 그다음에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 세 개를 묶어서 다시 수원에다가 청구하면 중요한 게 수원의 영장 담당이 2명이야. 아, 그 서울은 중앙지법은 3명이고. 예. 수원의 판사의 영장 발부율은 지금까지 100%. 아, 그래요? 쌍방울, 김성태, 박용철 전부 구속, 이화영 3번, 네. 그다음에 안부수 현재까지 경기도 신모평화협력국장까지 구속해서 아, 그렇죠. 판사가 내용을 훤히 알아. 영장 발부율 100%. 근데 거기에 이재명만 발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저는 수원에서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모 부장검사하고 30분 싸웠어. 왜요? 아니 일부 나약한 놈들이 자꾸 불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아하. 구속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꼭 이런 이야기 하길래 넌 막 검사 죽어. 무조건 쌍방울 다 재청구해. 방탄하든 말든 12일 9일 3개 묶어. 이렇게 제가 우리 방송하는 사람은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검사의 수사 방향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것은 서정우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끌어가야 돼.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틀리더라도 과감하게 주장하고 검찰이 저희 주장을 보고 고민하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정말 이 화끈한 이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 썸네일 제목을 어떻게 달지 고민이 될 정도로 1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언, 충언, 2부에서는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최재경 전 검사장 그동안 행적도 좀 그 수상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 좀 수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최재경 전 검사장 문제가 새로 불거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화끈하게 소통한 1부,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